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그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그러면 이제 피상속인이 뭐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 상속재산 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까요? 제가 상속 업무를 쭉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그 다양한 분들의 상속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가장 안타깝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면서 절세만 막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 신경을 쓰는데, 세금 적게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상속 재산은 분할하는 과정 중에서 상속인들끼리 이 분쟁이 생기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분쟁이 생기지 않아야지. 부모 재산을 받으면서, 부모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그 고마워하기는커녕 이 받는 상속인들까지 다툼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물려주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절세도 중요하지만 상속 재산을 나눌 때 가족끼리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속 재산을 남겨두실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분쟁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재산을 나눈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상속이, 그러니까 사망이 일어나면 그 비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받는다 그러면 단순 승인이다 그러면 특별한 절차 없이 상속 재산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비상속인이 빚이 많다든가 아니면 다른 그 보증 채무나 관련된 채무를 향후에 잠재적인 채무가 많다 그러면 누가 상속을 받겠어요. 그 상속이 이루어지면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상속 포기를 해야죠. 상속 포기를 할 때는 상속 포기를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고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빚까지 받게 되는 일 생기니까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을 나눌 때 특별 수익분을 차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특별 수익분은 뭐냐 그러면, 상속인 중에서 특별 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여기서 특별 수익분은 뭐냐 그러면, 상속인이 3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사전 증여를 받았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사전에 안 받은 사람들이 종전에 받았으니까 그건 그 이번에 나눌 거에서 일부 균등하게 나누더라도 그건 좀 빼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합리적이죠. 그런 의견이.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은 우선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 비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형성하는데 상속인 한 사람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 정상적인 월급도 안 받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남아있는 재산, 이건 그 재산을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좀 우선적으로 협의회에서 받든지, 아니면 기업은 인정이 안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받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비상속인이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비상속인이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를 수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생업도 포기하고 온 가족이 매달려 가지고 병간호를 했다든가, 이러면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은 우선 상속 제도가 되고, 그다음에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내 재산은 뭐 A 재산은 누가 갖고 B 재산은 누가 갖고 C 재산은 누가 갖는다. 이런 유언장을 작성을 해놨을 때는 그 유언장대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언장은 민법상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장이지 그냥 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든가 아니면 평상시 본인의 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족 회의 때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거 뭐 민법상 그 효력을 갖는 유언장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언장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협의에 의한 재산 분할을 하는 거예요. 협의한 분할은 뭐냐고 그러면 상속인 전원이 만장일치가 이루어질 때 이게 뭐 협의에 대한 유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게 도장을 안 찍으면 협의 분할서로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협의 분할을 할 때는 최초 협의 분할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협의 분할을 해도 뭐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 그러면 하나냐? 이건 뭐 최초 협의 분할을 한다고 해도 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최초 협의 분할할 때도 일반적으로 보면 최초 협의 분할할 때 증여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지만 특수한 부분 뭐 우리 그 보험의 수익자가 있거나 뭐 기타 다른 재산에 특별 연고자가 있다. 이럴 때는 뭐 그런 재산을 협의 분할했다. 그러면 상속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는 그런 문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협의 분할할 때는 물론 협의 분할할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협의 분할서를 작성을 하겠지만 중요한 게 세무사하고도 상의를 해야 돼요. 세무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이게 이제 이럴 때 뭐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협의 분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법정 상속 지분대로 가는 거예요. 법정 상속. 그건 이제 민법상 뭐 상속 지분에 따라서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자녀들이면 똑같이 균등 상속을 받는 거고요. 배우자는 뭐 자녀들의 50% 할증해서 50% 가산해서 이 법정 상속분으로 증여를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류분 제도는 뭐냐고 그러면 피상속인 생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언서에 의해서 예쁜 자녀이거나 아니면 뭐 동성이나 이성에게 자기 재산을 과다하게 줘버렸다. 그리고 상속자들이 보니까 자기 몫에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죠. 이렇게 되면 이게 유류분 제도에 의해서 유류분 청구를 하면 이건 뭐 이거 특별하게 절차 없이 그 최소 상속 지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유류분 청구 제도이기 때문에 그 유류분 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속 재산을 한쪽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뭐 주거나 아니면 뭐 그 상속인 중에서 힘이 세거나 목소리 크다고 해서 과도하게 자기가 가지고 오면 나중에 반드시 유류분 청구 제도가 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유류분 권리 최소한 상속권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얼마냐고 그러면 이게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은 법정 지분의 2분의 1까지 받고요.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 유류분 청구 제도는 지금 뭐 그 신정권에서 뭐 국무회의 통과한 것을 최근에 그런 뉴스를 봤는데 형제 자매는 이제 유류분 청구 제도를 그건 뭐 없애겠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오던데 이 부분 형제 자매는 왜 그러냐고는 평상시에 이게 평상시 왕래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수년 동안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아유, 뭐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형제 자매라고 그 여러분 권리가 있다고 3분의 1 청구하는 거, 이건 뭐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형제 자매 여러분 권리를 그 뭐 배제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입법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언제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이 되면 뭐 그 이제 형제 자매는 앞으로는 그 여러분 청구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같이 여러분들하고 상속재산 분할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뭐 더 이상 궁금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대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뭐 못 받아들이니까 이거 좀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